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우익분들이 많이 보시고 또 구독을 해주시는 분들도 다 좌익이 저를 구독하진 않을 거고 우익분들이 구독을 해주고 계신데, 제가 요 말을 하면 아마도 저 새끼가 도대체 뭔 소리를 하나 하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저 새끼가 저기 미쳤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괜찮아, 나쁘지 않아, 그냥 한번 일단 드러나 봐봐, 괜찮아, 진짜로 괜찮아, 그러면 끝까지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나라 모국어를 영어로 바꾸자 라는 주제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게. 벌써부터 이 새끼가 이게요, 뭔 개소리를 하려고 또 이런 소리를 하나 싶은 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뒤로 가기를 누르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한번 끝까지 듣는 사람들은 한번 어느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영상이 될 것 같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한글을 안 쓰고 영어를 쓰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내 생각에는 나는 나쁜 일은 하나도 없다라고 보거든. 단점은 없어. 장점만 있다고 봐. 길게 놓고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점만 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 사교육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영어 교육이란 말이야. 영유아부터 시작을 해서 초등학교까지는 영어가 압도적인 일이야. 이제 중학생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뭐 영어랑 수학이랑 살짝 비등비등하단 말이지. 그래도 탑2인 거는 확실한 거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는 수학이 살짝 앞지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학업을 마치고 수학을 따로 배우는 사람은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거의 없잖아. 근데 영어는 뭐 영어 연수도 갔다 와야지, 직장인 영어 학원도 다니지, 전화 영어도 하지, 그런 거 저런 거 놓고 따지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 언어를 영어로 바꾸면 사교육에 드는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절감이 될 거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언론은 개쓰레기거든.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해외에서 들어오는 뉴스를 왜곡해서 보도를 한단 말이지. 왜곡된 보도의 예를 최근 뉴스들만 좀 살펴보면, 최근에 이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다카이치를 뭐 무시를 했니 뭐 그런 말들도 있고, 우리나라 뉴스들은 미국이 거의 진 것처럼, 궁지에 몰린 것처럼 보도들을 하잖아. 근데 실상은 또 그렇지가 않거든. 그리고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요 바로 몇 달 전에 미국의 아이스에 관한 보도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우리나라 언론은 정권을 잡고 있는 그 세력한테 너무 유리하게 보도를 한다. 그래서 개쓰레기다. 그런 왜곡된 뉴스 안 듣고 해외 뉴스를 바로바로 보고 바로바로 들을 수 있으니까 이 얼마나 클린한 뉴스를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지. 요즘 세상이 지금 앉은 자리에서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의 뉴스고 들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런 거를 왜곡되지 않고 날것에 아주 클린한 그런 뉴스를 바로바로 내가 직접 듣고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요거는 약간 사담이긴 한데,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게 되면 그 나라 사람들처럼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거든.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한테 허락을 구할 때 나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부정문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잖아. 설득의 심리학, 설득의 기술, 이런 거를 보면 나 이거 해도 돼? 라고 물어보는 게 훨씬 허락을 받기가 좋다, 그런 연구 결과도 있거든. 근데 영어는 기본 문장 자체가 긍정문이야. 걔네들은 부정적인 단어들을 잘 쓰지 않아. 그런 긍정적인 말을 계속 쓰다 보면 우리도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고, 우리도 그들처럼 좀 더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어. 세 번째로 아주 사소한 것부터 말을 해보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갈 때 그런 걱정을 하잖아. 저 나라 가서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하지? 길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택시비는 바가지를 쓰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지. 근데 영어를 쓰게 되면 확실히 그런 것도 없어질 거고, 이런 거는 아주 사소한 거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외국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겠지? 우리 기업들도 해외 진출이 조금 더 쉬워질 거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K-팝이니 K-컬처니 뭐 이런 것들도 훨씬 더 성공하는 가수들도 많아질 거고, 성공하는 영화들도 많아질 거고, 그럴 것 같다. 그럴 게 뻔하다. 그에 비해서 단점은 뭐가 있을까? 단점은 아무것도 없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단점이 없어. 뭐 한쪽에서는 민족의 정체성이 지워지고 뭐 그런 되도 않는 그런 이상한 소리 하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아니 그렇게 치면 영어도 영국 거잖아. 근데 미국도 쓰고 있지, 호주도 쓰고 있지, 캐나다도 쓰고 있지, 뉴질랜드도 쓰고 있지. 이 나라들이 전부 다 뭐 민족의 정기가 뭐 말살이 되고 민족의 정체성이 다 없어졌나? 그건 아니잖아.
내가 한글을 버리자는 게 아니거든. 그냥 한글은 역사에 남아있을 거야. 내가 버리자고 해도 이게 버려지는 게 아니거든. 분명히 학자들이나 그런 문화재 관리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연구하고 관리할 거야. 그냥 명맥을 그대로 유지할 거라고. 우리가 남대문을 실제로 쓰고 있지는 않지만, 한복을 입고 생활하지는 않지만, 갓을 쓰고 생활하지는 않지만, 아리랑을 흥얼거리지는 않지만, 이 모든 게 다 남아있잖아 지금.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쓰고 갓을 쓰고 집신을 신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아리아리랑 이런 노래 부르는 사람을 보면 다들 핸드폰으로 찍어서 SNS에 올릴 거 아니야? 다 킥킥대고 웃을 거 아니야? 그런 거라고.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서양 문물이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이 자동차, 카메라, 모든 게 다 서양 거야. 한국에는 정말 뭐 하나 쓰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서양 문물인 거야. 심지어 우리가 똥 누는 변소까지도 서양식인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국에서 한복이 이쁘다고 칭찬을 받았다거나 아리랑의 음색이 좋다고 칭찬을 받았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다 한국 건 줄 알고 다 뿌듯해하고 다 하잖아. 그런 것처럼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원래 한글이라는 아주 우수한 그런 글자 체계가 있었다. 그런 그들만의 언어가 있었다 라고 분명히 평가받게 되는 거거든. 절대로 버리자는 게 아니야. 버린다고 해서 버려질 것도 아니고, 단기적으로 좀 혼란스러움은 있을 수 있지. 부모 자식 간에는 대화가 안 통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조부모와 손녀 손자의 의사소통에 조금 불편함이 있다? 뭐 요 정도는 아주 사소한 거고, 이런 거는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고, 또 그런 거는 있겠지. 뭐 일단 학교의 선생님들이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구사해야 되니까 그런 거는 좀 혼란스러울 수 있고, 국어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선생님들도 거의 의미 없어질 테니까 이제 그런 선생님들은 조금 좀 서운할 수는 있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런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것 때문에 못한다 라고 하면 우리는 AI, 로봇 뭐 이런 거 다 하지 말아야 돼. 로봇들이 다 생산 인력을 대체할 거고, AI가 뭐 회계사나 판사나 이런 것들을 다 대체한다면서.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 사람들이 서운한 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대자동차에 로봇을 들여오고 로봇한테 일을 시킬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처음 요 영어 모국어 정책을 시행했을 때는 살짝 좀 혼란, 소동, 소란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지. 근데 이거 전부 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그리고 보통 본인들만의 고유 언어를 쓰는 나라들은 조금 후졌어. 좀 후졌다고. 뭐 중국,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뭐 또 아프리카 애들 다 후졌다고. 그나마 근근히 버티고 있는 게 대한민국하고 일본 정도인데, 우리가 계속 한글을 고집하면 우리도 얼마 안 가서 곧 후져질 거다. 더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지하자원도 없지, 어디서 뭐 기름이 나지도 않지. 있는 거라고는 인력 하나밖에 없는 그런 나라란 말이야. 해외로 뻗어나가는 것밖에는 답이 없거든.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중진국도 아니라서 제조업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어진 시간이 분명히 올 거거든. 그냥 인재 원툴인 나라란 말이야. 제조국 1위의 지위도 중국한테 뺏긴 지 오래됐지. 거기다가 지금 인도도 치고 올라오지, 베트남도 치고 올라오지.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는 제조로만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문화 강국 그러는데, 그 막상 해외에 나가 있는 그룹들도 보면 영어로 노래를 하고 다 영어 자막을 달고 영어가 개봉이 되잖아. 그럴 거 뭐 있냐는 거지. 문을 더 넓히는 게 성공할 수 있는 확률도 늘리는 거 아니야? 로또 당첨될 확률을 2배로 늘리는 거는 로또를 한 장만 살 걸 2장 사는 거 아니야? 지금 나라 대통령도 이재명이겠다. 뭐 제조국의 지위도 다 잃었겠다. 미국하고 사이도 좀 멀어지겠다. 그러면 나는 이게 대한민국의 굉장히 큰 위기라고 보거든. 지금이 사람들이 체감을 잘 못해서 그렇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굉장히 큰 위기가 몰려오고 있다. 그러면 이 위기를 앞으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놓고 보면, 얼마 전에 SK 최태원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 우리도 일본하고 유럽연합 마냥 한국, 일본이 서로 무비자로, 무관세로 한국과 일본을 하나로 묶어야 된다. 그래야 한국이 살아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나는 그걸 보면서 무릎을 탁 쳤거든. 와, 역시 대기업 회장은 다르구나. 이런 생각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가 되겠냐? 반일에 미쳐있는 나라가
일본하고 뭘 할 수 있겠냐? 만약에 뭐 이게 뭐 이재명이 하자고 그래서 갑자기 반일하고 있던 개딸들도 이재명이 하면 다 괜찮으니까 갑자기 뭐 이재명이 그렇게 하자고 했어. 그런다고 해도 일본이 안 받아준다고. 일본이 안 받아줘. 일본이 미쳤다고? 왜? 뭐 한다고 한국하고 손을 잡아? 근데 우리나라 모국어를 영어로 바꾸는 거는 그냥 우리끼리도 할 수 있는 거잖아. 지금 조금의 혼란만 버티면 일본도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고, 나는 우리나라가 영어를 모국어로 하면 탑5 안에는 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 한국 사람들 괜찮아. 애들이 좀 빨간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그렇지 잘하는 사람들도 많아. 뭐 옛날에도 한번 시행을 하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 내 기억에는 이명박 때 영어를 모국어로 바꾸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대대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긴 했었는데, 그때 이제 큰 벽에 부딪혔지. 막 뭐 민족의 정체성이 지워지니 오렌지를 어렌지로 발음을 해야 알아듣는다고 했더니 영어 뭐 우선주의니 뭐 어쩌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가 대서 없어진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는 진짜 할 때가 됐다. 원래 모든 게 다 그래. 정말 해야 되는 건 하기 힘들고 하기 어려운 거거든. 꼭 해야 되는 건 하기 힘들고 하기 어려워. 반대도 엄청나고 주변에서 온갖 잡음에 온갖 소음에 막 그런 것들이 넘쳐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되는 이유 하나가만 있으면 그걸 보고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사명감이라는 거고 그게 혁신이라는 거거든. 안 되는 이유는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을 수 있지. 하지만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이유 하나, 위기 탈출. 나는 이게 정답이라고 봐. 이런 거는 좌우를 떠나서 이재명이 갑자기 미쳐가지고 내 이거 유튜브 보고 우리나라 모국어 다 영어로 바꿔버려! 라고 하면 잘하는 거라고 인정해. 이재명이 한다고 그래도 누가 한다고 그래도 나는 인정해. 근데 뭐 이재명이 하겠냐? 근데 이 영상을 보는 사람 중에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나라가 더 위기에 빠지고 나와 같은 해법을 생각하는 정치인이 요 아젠다를 탁 들고 나왔을 때 그냥 뭔 개소리야, 뭔 헛소리야, 민족의 정체성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잘 지지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 좌와 우를 떠나서. 나는 왼쪽에서 그런 정치인이 나온다고 하면 그래도 난 환영이야. 물론 뭐 왼쪽에 있는 애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겠지. 이 새끼들은 다 그냥 지 배불리기에 바쁜 새끼들이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든 위기 탈출을 하든 말든 알바노 하고 그냥 그러고 있는 애들이니까. 오른쪽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애가 없을 것 같다. 어때? 한번 해볼만 하지 않아?